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 좀 이렇게 띄워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재에는 이제 이게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회계 기초 개념에서 제가 재무상태표 설명드리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둘 다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순서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걸 알면 좋아요. 결국 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자본은 몇 개가 있나요? 뭐 5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올 거고. 부채는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인데 유동에 2개, 비유동에 4개. 근데 이게 이 순서대로 기재된다는 게 특징이니까요. 다이소 재무제표 중에 상품이라는 것도 있고 저장품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이제 지난 영상에서 같이 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던 취득원가, 순매입액을 구할 때 취득 시 부대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봤어요. 그러니까 취득 시 부대비용은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키니까 취득 시 부대비용이 되면 내가 매입한 상품이면 상품이 답이 되고 원재료를 매입할 때 취득할 때 부대비용이 들어갔으면 원재료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빼는 게 있어요. 빼기가 있거든요. 매입했을 때 환출, 매입했을 때 애누리, 매입했을 때 할인은 총 매입액에서 빼래요. 그래서 순매입액이 나온대요. 요것을 구하려고 하는 거야.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나머지 무엇을 차감하는지를 볼 거고 그리고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게요. 우리가 순매입액이 있으면 순매출액도 있지 않을까? 그치? 내가 매입이면 상대는 매출일 거 아니에요. 서로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환출, 애누리, 할인 빼면 순매입액이 되듯이 총 매출액에서도 환입, 애누리, 할인을 빼면 순매출액이 되거든요. 항상 A는 혼자 물건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존재하잖아. 얘가 팔았다. 얘는 산 거지. 얘가 팔았다. 얘는 산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매출이면 얘는 매입이 되고 얘가 할인이면 얘도 할인이고 똑같잖아요. 근데 반대죠? 매출이고 매입이고 그 입장만 달라질 뿐이니까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학습을 할 거고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살펴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A의 입장도 알아야 되지만 B의 입장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일다쌍피로다가 한꺼번에 동시다발로 그냥 확 분개를 해볼 거고요. 매입 환출 애누리 할인 또는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설명된 내용들을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교재를 보시면 얘가 지금 30페이지에 있을 거고요.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15일 똑같은데 얘는 A고 얘는 B고 해봅시다. 회사 이름이. 자, 상품을 100개를 하나당 1,000원에 외상으로 샀대요. 그러면 같은 날 얘도 상품 판 걸로 해보는 거야. 얘는 다이소인데 얘는 다이소에게 물건을 대주는 조금 더 큰 도매업이라고 해볼게요. 도매업이 얘에게 물건을 팔아. 그럼 다이소는 마지막에 소비자에게 팔아. 얘도 상품 파는 거고 얘도 상품 사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팔아. 이런 식. 그럼 얘도부터 이렇게 분개를 해보면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 잡히죠. 이렇게. 그리고 요 10만 원은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이제 걸리겠죠. 글씨가 지금 그랬죠? 이게 펜이요. 잘 쓰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잘 안 써지네. 외상 매출금. 그럼 동시에 이 상품을 매입한 입장에서는 상품이라고 잡는다고 했죠. 자산으로. 상품이라고 분개했다. 자산 잡은 거야. 여기서 가끔 질문하시는데 선생님 여기 상품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분개하잖아요. 상품 매출은 뭐예요? 그러면 수익이요. 그럼 상대방도 상품 매입이라고 쓰지 왜 얘는 상품 매입이라는 글씨를 쓰지 않고 상품이라고만 적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상품이라고 적어야 이게 자산이래. 상품 매입이라고 만약에 썼다. 그런 개정 과목이 존재하진 않지만 매입했다는 말은 회계에서는 산분법에서는 그냥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품을 샀을 때 비용 처리할 수 없잖아. 그냥 사다 놓은 거잖아. 다 팔았나? 다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보는 상품의 이분법, 이게 이분법인데 이분법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매출일 때는 왜 상품이라고 하는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냐? 상품이라고 하는 자산을 감소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뒤에 매출원가를 구할 때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상품 팔면 얼마치가 상품 팔아가지고 생긴 수익인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상품 매출이라는 매출액을 기록하는 거고,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상품 매입이라는 글씨를 쓰지 않는다. 매입이라는 글씨를 쓰는 순간 그것은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싫어해요. 그냥 자산으로 잡아요. 자산으로 잡을 때 판매 목적의 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이 돼야 되고, 그 재고자산의 이름이 그냥 상품인 거야. 상품을 쌓아놓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 매입하는 건 어쩌다 매입이 아니라 늘 발생하는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하는 매입이기 때문에 주된 매입 채무로 잡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아다리가 딱딱 맞죠. 외상 매출금, 나는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B가 A한테 너 나한테 돈 줄 거 있잖아, 돈 줘, 이게 지울게요. 이제 돈 줘 라고 하면 얼마 주면 되죠? 10만 원. 그럼 B가 얘한테 전화해서 너 나한테 줄 돈 10만 원이야. 그러면 A도 뭐야? 알았어. 나 너에게 줄 돈 10만 원 똑같아야 되잖아. 분계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다는 말은 입장은 완전 반대지만 그 거래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 회사의 입장과 이 회사의 입장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요걸 연습했던 거죠. 앞부분에서. 그러면 4월 1일에 B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홀가분하고, 그러면 B는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뭘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겠죠. 돈 달라고 땡강 부리면 되죠. 자, 그럼 반면에 A는 이제 상품을 샀어. 뭐 하려고? 상품을 어떻게 하려고? 팔라고.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마진 붙여서 팔아야겠죠? 그러면 마진 붙여서 팔아야 되는 그 상품은 하자가 있으면 안 되죠.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 즉시 반품이지, 그치? 바로 전화해야지. 야, 너 이상한 거 보냈더라. 반품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좀 열어볼게요. 제가 이날 100개가 들어왔잖아. 개당 1,000원에 사가지고. 그럼 A 회사는 이렇게 창고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 문을 열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100개를 쌓아놔. 어디부터 쌓을까요? 문 바로 앞에 쌓아요. 나중에 또 물건 들어올 거 감안해서 안쪽부터 쌓아요. 이렇게 안쪽부터 쌓겠죠. 100개가 들어온 거야, 지금. 그리고 문 닫고 나갔어. 그런데 다음날, 4월 2일 날, 내가 매입한 100개 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제 검수를 했더니만 10개가 불량이래. 그러면 10개가 불량인데 그냥 그걸 사? 바보야? 뭐 요즘에 MBTI 이래가지고 뭐 E성향, I성향 이래서 얼마 전인가? 강심장 요즘에 전현무가 하죠. 강심장이 I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극 E성향, 극 I성향 해가지고 뭐 전화를 받았는데 뭐 쓸데없는 보험을 뭐 가입했다. I성향이어서 그렇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말을 잘 못한다. 버스를 못 내린다. 저도 사람 너무 많을 때 막 버스 내려달라고 막 혼자서 소리 지르기가 좀 창피해서, 뭐 한중고장 더 가도 거리가 비슷하면 그냥 놓쳤다. 그러면 아유, 실수했네. 지금 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 내 스스로가 나를 좀 바보같이 여겨서 뭐 다음 정거장에 뭐 내려서 좀 돌아간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저도 하는데 보험 가입 이런 건 절대 안 하거든요. 그게 꼭 그 아이여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좀 소심한 성격이지. 아이 성향은 자신의 에너지를 혼자서 내향적으로 에너지를 이제 충족시키고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는지에 대한 MBTI인데, 뭐 소심하냐, 뭐 사람들에게 할 말을 다 하냐, 이걸 가지고 이성향, 아이성향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MBTI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자, 일단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불량이 됐어. 반품이 됐어. 가만히 있겠냐고. 회사인데. 전화하지. 전화해서 야, 10개 불량이야. 말도 안 해. 그냥 바로 반품이죠. 그러면 10개를 여기서 빼. 그럼 현재 몇 개 됐냐? 90개밖에 없고 이 10개를 끄집어서 돌려보내죠. 이렇게. 그게 반품이죠. 그러면 10개가 얼마치예요? 하나당 1,000원이니까 10,000원이잖아요. 그럼 10,000원을 상대방한테 10,000원어치 돈 달라 그래? 어떻게 돈 달라 그래? 난 결제한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래, 알았어. 나 그러면 너한테 줄 외상 매입금에서 10,000원 깐다. 상계한다. 오케이. 이럴 때 상계하는 거야. 그럼 10,000원이라는 돈이 움직이죠?
일단 외상매입금 갚을 거 안 갚기로 얘기했어.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으로 반제돼요. 우리 오늘 외상매입금 이제 얼마 갚으면 돼요? 10만 원 중에 만 원 깠죠? 9만 원만 갚으면 되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여긴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게 무엇인가? 너는 무엇이냐? 이제 이거죠. 사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해도 틀리다고 말을 못해. 보세요. 100개 상품은 여기 있죠. 10만 원이죠. 근데 그 중에 10개가 빠져나갔잖아. 그러니까 90개만 남으면 되잖아. 그러면 10만 원 중에 이렇게 만 원을 죽여도 되지 않나? 그죠? 조금 지저분한 걸 지웁시다. 이렇게. 만 원을 이렇게 상품을 여기다 써도 되잖아. 이렇게. 큰일 날? 큰일 날 거 없죠. 어차피 상품이 만 원이 죽으면 상품은 90개, 9만 원어치가 남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회계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상품은요. 이 상품, 이 상품은 처음에 들어왔잖아. 이렇게 100개가 들어왔잖아. 지금 10개가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가가지고 상품을 대변에 썼잖아. 근데 회계는 이 상태가 상품이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이 거래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을 한 걸로 보냐면 팔았구나. 팔아서 상품이 출고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분계만 보면. 이게 오해를 할 수 있어. 상품을 대변에 써버리면 상품 팔았구나 라고 생각해. 그럴 수 있잖아. 상품이 빠져나갔다. 창고에서 상품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 그러면 팔았을 때 나가겠지. 팔았을 때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안 팔았는데 나갔을 때 상품을 써버리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안 팔았는데 상품이 출고됐을 땐 왜 나갔는지를 적자. 왜 나갔어? 반품했잖아. 반품했다는 얘기는 매입됐다가 다시 나간 거지. 다시 나간 거죠. 환출. 그래서 쓰는 이름을요. 매입 환출이라고 써요. 매입 환출. 이 얘기는 상품을 매입했다가 다시 나갔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매입 환출이라는 계정이 의미하는 건 100% 무엇을 의미하냐? 반품을 이렇게 쓰는 거야. 반품. 반품했어. 그치? 매입했다가 환출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잠깐 이 코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 상대방은 외상매출금 받을 돈에서 내가 이제 안 받기로 했으니까 만 원 까고요. 요 만 원을 처리할 때 보세요. 매출이죠. 매출은 수익이잖아요. 수익을 차변으로 쓰면 왔다 갔다를 되게 싫어해. 수익은 웬만하면 대변에 좀 적어줘. 근데 저 매출이요. 취소가 돼가지고 매출을 까야 되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 그러면 매입했다가 환출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상품을 반품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듯이 매출도 매출됐다가 반품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 환입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매출됐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환입이라는 이름을 쓰고 매출 환입은 언제 쓰냐면 판매됐다가 반품됐을 때 쓰는 걸로 가자. 아다리가 딱딱 맞네. 매입 환출, 매출 환입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맞죠. 공부하실 때 그냥 막 무작위로 막 외운다기보다 내가 매입 환출이면 상대방은 매출하니 한 방에 두 개씩 이렇게 한 방에 두 개씩. 그러면 이 매입 환출이나 이 매출 환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설명드릴 건데 그거를 조금 이따가 화면을 조금 바꿔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설명드릴까?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놓고요. 지우고요. 앞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입 환출, 매출 환입을 했잖아요. 걔네들은 수량이 감소될 때, 반품됐을 때 쓰는 건데 요 아래쪽에 요 계정 과목을 잠시 이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가 이렇게 상품을 매입했다가 매입해가지고 환출했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같이 있어. 환출하고 애누리를 같은 계정 과목으로 쓸 뿐인 거야. 근데 상품 밑에 걸려 있죠. 147이라고. 상품이 146번인데 상품 매출에 대한 매입 환출이 147번 코드에 걸려 있고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환출 차감이라고 적혀 있어. 환출 차감? 환출 차감이라고 적혀 있고 누구를 차감할 거냐면 146을 차감한대. 이게 꼭 누구랑 되게 비슷하냐면
대손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을 차감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거랑 유사해요. 그런 식으로 장부상에 반영해 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원재료를 매입했다가 환출하면 어떻게 하냐? 원재료를 매입했다가 환출하면 여기 있어요. 이게 끊어가지고요. 얘하고 얘는요. 상품을 차감하는 계정이고요. 얘하고 얘는요. 원재료를 차감하는 계정인 거야. 우리는 지금 취득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취득원가를 얘기할 때는 취득원가는 상품이거나 원재료일 때만 취득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입 환출 또는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이라는 이 계정들은 누군가를 차감한다. 차감하는데 누구를 차감하냐면 나는 146을 차감하고 얘는 153을 차감한다. 146은 상품을 차감한다는 뜻이고 153은 원재료를 차감한다는 뜻인데 동시에 누구도 있냐면 매출도 있어요. 여기 상품 매출 있죠. 여기 제품 매출 있죠. 상품 팔았다가 지금처럼 환입하면 어떡하냐. 얘 쓰는 거야. 상품 팔았다가 환입하면 얘. 상품 팔았다가 할인해주면 얘. 근데 만약 제품 팔았다가 환입해주면 그 밑에 코드. 밑에 코드. 대손충당금이 계정 과목의 이름이 똑같은데 그 자산 밑에 세트로 붙었듯이 얘네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 구조를 알면 계정 과목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여러분이 조금 더 흡수돼서 이해할 수 있고 글씨만 외우면 그냥 이 글씨가 이렇게 쓰나 보다로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제 계속 회계 처리랍시고 할 수 있잖아요. 누구를 차감하냐? 나는 404를 차감한다. 404가 누구냐? 제품 매출. 나는 401을 차감한다. 401은 상품 매출. 그런데 매출 환입이나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는 원래는 이게 같은 애가 아니거든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른데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매입 환출 및 애누리로 같이 쓸 뿐이야. 따로 쪼개면 좋은데 쪼개기 싫은가 봐. 그냥 지 맘이야 이건. 프로그램이 이렇게 계정을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만든 거예요.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그럼 연결해서 이제 그 다음 해볼게요. 여기다 그러면 매입 환출을 적을 때 이 매입 환출은 누구랑 관계 있는 매입 환출을 써야 되냐? 상품과 관계되는 매입 환출을 써야 되겠죠. 아까 상품이 계정 과목의 코드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상품이 146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147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품 매출이 40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매출 환입이 4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써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상품 중에서 지금 그러면 100개 중에 10개 썼으니까 이제 90개 남은 거잖아. 자, 근데 이때 상품 중에서 이 90개 남은 것 중에 10개가 또 하자야. 그럼 상대방이 10개가 하자라는 게 발견됐다는 연락을 받아. 그치? 판매자가. 그럼 기쁠까? 짜증나겠죠? 그 전화해서 물어봤어. 예를 들면 전화해서 야 근데 그 10개 하자긴 한데 못 팔 것 같아? 완전 빵이야? 그랬더니 좀 기스났어. 기스났는데 나 이거 싫어.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죠? 기스나가지고 나 이거 사기 싫어. 그러면 얘가 얘기하기 달래가지고 반품만 하지 말아줘. 대신 10개 딱 절반 가격을 500원씩 애누리 해줄게. 좀 깎아줄게. 10개만 깎아줄게. 불량이니까. 대신 반품하지 말자. 팔 수 있지? 그럼 어떡하죠? 10개 500원 곱한 5,000원은 외상대금하고 서로 상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적을게요. 외상매입금. 그럼 외상매입금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이 5,000원을 뭐라고 처리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5,000원어치 10개요. 90개라는 수량에서 소멸되어 그냥 여전히 90개예요. 그쵸? 여전히 90개예요. 90개 안 바뀌어요. 단 10개만큼 가격만 애누리 받은 거죠. 그래서 매입 환출이라고 쓰지 않고 여기다가는 원래 애누리 이렇게 써야 되거든. 근데 우리 프로그램은 매입 환출과 애누리가 같은 코드에 묶여 있을 뿐이지. 코드가. 자, 그러면 같은 날 동시에 외상매출금 또 까기로 했네. 그럼 외상매출금 또 까. 5,000원. 그리고 5,000원만큼 얘도 뭐죠? 물건이 반품됐나요? 아니요. 그냥 깎아준 거잖아. 깎아줬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는 환입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치? 아니 매출 애누리라고 그래야지. 코드는 같아. 그치? 코드는 같은데 환입과 애누리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환출과 환입은
수량이 마이너스가 거래가 되는 거야. 수량이 없어져. 근데 애누리는 수량의 변화가 없어요. 단 그 수량에 대응하는 단가만 애누리 받을 뿐이지. 그래서 환출과 애누리는 엄연히 다르다. 근데 프로그램에는 같은 코드로 쓰고 있다 정도. 그럼 누가 물어봐. 너네 회사는 지금 현재 얼마 갚아야 돼? 우리한테. 10만 원 중에 만 원 까고 5천 원 깠어. 그래서 15,000원 까니까 나는 지금 현재 외상매입금을 갚는다면 8만 5천 원 갚으면 돼. 그러면 얼마를 주면 돼요? 원래는 8만 5천 원 주면 되죠? 근데 제가요, 상대방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외상 매입금을 지금 갚고 싶은 날짜가 4월 15일인데 예를 들어 이런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 빨리 갚으면 내가 정한 기간 동안 얘가 돈이 빨리빨리 회수가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얘기한 거야. 한 달 안에만 또는 20일 안에 좀 결제를 빨리 해주면 내가 전체 네가 결제하는 대금 전체 금액의 10% DC해 줄게. 그럼 아싸리 15일이면 지금 20일 이내죠? 그럼 돈 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 DC면 이자가 몇 퍼센트야 요즘에. 그러면 빨리 갚고 10% 내가 이득 보는 게 훨씬 이득이죠. 돈 생기면 그러면 얘도 좋지. 현금이 회수가 안 될까봐 전전긍긍 하는데 빨리 돈 들어오니까 얘도 좋죠.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을 융통하느니 빨리빨리 돈 결제를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때 현금으로 결제할 때 8만 5천 원의 10% 대금 결제니까 8,500원은 결제할 필요 없고요. 나머지 금액만 결제하면 돼요. 이때 이 8,500원 생각해봐. 수량이 움직여? 수량은 계속 몇 개입니까? 이날 이후에 90개죠. 얘는 그냥 전체 결제할 때 DC 받은 거잖아. 우리 카드 결제할 때 여기 매장 가면은 할인해 줍니다 이런 얘기 하죠. 뭐 물건이 움직여요? 단가가 움직여요? 그런 거 아니죠. 결제를 5%, 10% 할인해 주는 거지. 이때 쓰는 이름은 매입 할인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눌이나 매입 할인은 공통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차감 계정들이긴 한데 이 중에 수량의 변화가 있는 건 매입 환출 뿐이죠. 나머지는 그 수량에 대응하는 것만 애누리를 받았거나 아니면 매입 할인은 전체 결제 금액을 DC 받거나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날 똑같아. 이거 생각해 봐요. 상대방은 얼마를 받은 거예요? 76,500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죠. 근데 8,500원은 지가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가 못 받았지. 이게 뭐 한 거지?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할인해 준 거죠. 그러니까 매출 할인. 그러면 이 매출 할인도 똑같아. 상대가 매입 할인이면 쥐도 매출 할인이겠지. 상대가 매입 매물인데 지가 매출 환입 걸어? 얘 매입 환출이면 나도 매출 환입이죠.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애들인 거야 결국에.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이제 차감이 된다는 뜻인 거죠.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페이지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게 답안지거든요. 그럼 보시면 처음에 상품을 매입했었어. 근데 그 중에 환출되고 애누리 되고 할인받았어. 얘네들이 결국 이렇게 까이는데 어떻게 까이냐면 프로그램에서 또는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 시스템에서 A 이렇게 해서 상품이 원래 매입액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그 10만 원을 부르는 이름이 총매입액이에요. 근데 이 중에 만 원이 까여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면 매입 환출은 얘를 차감하니까 매입 환출이 얼마인지도 보여주고 매입액에서 얘를 차감해주고 매입액 그리고 얘도 차감해. 얘도 차감해. 질문. 우리는 결국 이 상품을 100개를 처음에 매입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얘죠. 76,500원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76,500원이 말하는 건 10만 원에서 까고 남는 돈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질문. 우리 회사는 상품을 결국 얼마에 매입한 겁니까? 물어보면 돈 나간 76,500원이 순수한 매입액이지. 그래서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빼고 매입누리 빼고 매입 할인 빼면 순수하게 결제한 돈. 그 순수하게 결제한 돈이 우리가 바라보는 순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매입액인 거야. 순매입액 계산은 총 매입액에서
얘 빼고 얘 빼고 얘 뺀다고 산식에서 얘기했잖아. 그게 빼서 얘인 거야. 그럼 동시에 얘만 그런가? 아니지. 상대방도 그러겠죠. 상품 매출이 10만 원이었어요. 매출 환입이 있었어요. 빼겠죠. 매입 애누리 까겠죠. 매출 할인 까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 얼마만 순수하게 들어온 거야. 얘가 준 돈이 들어왔겠지 뭐. 그치? 76,500원. 76,500원을 매출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매출액. 그러면 10만 원을 뭐라고 부르냐? 총매출액에서 까고 까서 실제로 들어온 돈이 진짜 나의 매출액이지. 이상한 거 없잖아. 그치? 얘를요, 이미지로 외우세요. 이렇게. 이거를 맨날 계산해가지고 뭐 매출 환입을 밑줄을 짓고 막 깜지한 이런 거 아니잖아. 회계는. 거래를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핵심. 그럼 앞에 돌아가 볼게요. 매입 환출이나 매출 환입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반품했을 때. 핵심. 수량이 감소하지. 물량이. 두 번째, 매입 애누리나 매출 애누리. 애누리는 언제 쓰냐? 반품할 정도는 아니야. 하자가 미미해. 그래서 대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거죠. 그 수량만큼. 반품할 용도의 수량만큼. 마지막으로 매입 할인과 매출 할인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요. 애누리하고 할인은 엄연히 다른 거야. 애누리는 하자가 있었어. 근데 그 수량에 대응하는 반품을 안 하고 그 수량만 대금의 일부를 애누리해 준 거고, 매입 할인은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을 실제로 결제를 나중에 한 게 아니라 조기에 빨리 갚은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 기업들은 웬만하면 고마우니까 DC 해줘. DC의 개념이죠. 결제 금액의 디스카운트.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거래를 할 때 이런 말들을 딱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내밀고 서로 약속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32이 뭐냐면 30일 이내에 결제하면 5% DC 해줄게. 단 그 안에 결제는 해줘. 대금 결제 전체 기한은 50일이야. 이거를 뭐 널이라고도 하고 네트라고도 하고 뭐 다양하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그 안에 50일 안에는 결제해줘. 늦어도. 그러나 30일 안에 결제하면 5% DC 해줄게. 뭐 그런 식의 약어예요. 약어. 환출, 애누리, 할인. 환입, 애누리, 할인. 다른 거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상품을 차감하는 게 요렇게 밑에 두 개. 원재료를 차감하는 게 요렇게 두 개. 나중에 프로그램 들어가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똑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난 누구를 차감하는 거지? 누구 밑에 있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환출 애누리 할인의 특징은 146을 차감하는 계정인 거야. 그러니까 걔를 까주는 거지. 대신 까주는 거죠. 상품을 대변해 쓰는 걸 싫어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요거 했죠?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을 비교한다고 그랬죠. 순매입액은 이거네. 총 매입액에서 10만 원에서 환출한 거 빼고 만 원 빼고 애누리 5천 원 빼고 매입 할인 8,500원 뺀 순매입액이 나오죠. 그 금액이 76,500원이었던 거야. 총 매입액은 10만 원이었고 같은 방식으로 총 매출액도 마찬가지. 환입 차감, 애누리 차감, 할인 차감. 그래서 76,500원이 나온 거죠. 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뒤에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회계 처리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상품을 쓰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설명드렸죠. 상품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버리면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써봤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글씨가 이렇게 다 보이니까 안 보이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기다가 이런 애누리나 할인이나 환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를 않고 여기다 그냥 상품을 적었다고 봐봐. 만약에 엄청 큰일 나는 건 아니야, 사실. 왜 그러냐면 상품 10만 원 중에 상품을 죽여도 9만 원이라는 금액이 만들어지고 얘를 죽여도 되고 얘를 죽여도 돼 사실은. 그래서 76,500원이 순매입액이 된다는 건 결론은 같아. 근데 내부적으로 어떤 게 좀 아쉽냐면 상품을 대변에 썼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왜 대변에 갔는지 안 보여. 팔았는지, 반품인지, 애누리인지
할인인지 알게 뭐야. 그치? 대변에 온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매출을 차변에 적었어. 환입 때문인지, 애누리 때문인지, 할인받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완벽해지는 거야. 상품을 먼저 잡고 상품을 차감하는 계정을 쓰면서 상품이 차감돼. 그러면 매입 환출이래. 아, 반품이구나. 아, 애누리구나. 아, 할인이구나. 뭐 이렇게 얄밉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죠. 회계는 뭐 대충 하기보단.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순매입액과 순매출액을 구하는 산식을 예제를 통해서 같이 본 거예요.